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드디어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이 되었네요. 자, 브라질 월드컵.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새벽에 러시아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참 브라질과 우리나라 지구의 정반대 12시간 차인데 좀 밤에 하면 좋을 건데 오후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보시든지 아니면 아예 잠을 주무시지 않고 봐야 되는 이런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여튼요, 우리 밤을 새우든지 아니면 일찍 기상했었든지 우리나라 국가대표, 우리나라 이름을 걸고 나가는 우리 선수들을 향해서 힘차게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내수가 급증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단순히 축구라는 게 축구 경기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또한 경기 부양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도 미친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요,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법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전 종목의 상담을 원하시면요 신청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요. 아이고, 코스피가요. 급락했습니다. 그죠? 199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네요. 1990.85. 20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536.34포인트. 장중에 살짝 마이너스 들어갔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0.1원 올랐습니다. 1017.80원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오늘 시장이 개시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라크 내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라크 내전 관련되어서 종목들이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의 급락입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 이라크 내전하고 삼성전자하고의 관계가 도대체 얼마나 깊길래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왜 떨어졌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해답은 선물에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참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매도가 나왔죠. 2,5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지난 5월 7일이죠. 5월 27일경 6천 계약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7천 계약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거의 기조가 5,167계약을 제외한다면 매도 기조를 쭉 보여왔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해드린 적 있죠. 항상 선물옵션 만기일 때는 선물옵션 만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중요하다고요. 예전처럼 만기의 끝을 안 봅니다. 그래서 만기에는 무난히 조용하게 보내는 척 하다가 그 다음 날 딱! 끝! 이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늘 벌어졌다. 결국 뭐냐면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추가적으로 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현물을 팔면은요, 다 낚아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주식하는 펀드는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해서 담아야 되는 상황이고, 선물은요, 우리나라 펀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죠? 선물은 따로 움직이는 거니까, 선물 시장 내에서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라크 내전은요, 사실상 뭐냐면 핑계죠. 사실은 핑계고, 오늘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라크 내전이 없었더라도 외국인들은요, 엄청난 선물의 매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다시 한번 클리어 시키고, 다시 또 매수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주식, 외국인들이 2,500원 팔았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아닙니다. 오늘 프로그램이요, 외국인들이 한 1,700억 정도 팔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판 물량은 1,000억이 채 되지가 않는 상황이죠. 한번 좀 쉬어주고, 다시 월요일부터는요, 외국인들이 선물 오늘 12,000원 계약까지 매도를 쳤으니까, 이제 선물 매도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다음 주는요, 다시 한번, 어떻게, 주식 시장이 선물을 압도하는 상승세로 전환이 될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제 주말 보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채널 돌리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2주 만에 뵙는데,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는 급락을 했는데, 반면 또 이라크 내전한다니까 또 뭐예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가능성 제기되면서 SK이노베이션, SO일 같은 종목들이 또 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정유주들 상승했고요. 조선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요,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 경기 민감 소재 산업재주와의 균형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장세예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소재 산업재들이 떠오르는 자리가 되고, 삼성전자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들은 좀 조용하게 쉬는 구간. 그러니까 다음 주는요, 일단 삼성전자가 급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속에서 소재 산업재들이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이다. 이렇게만 설계를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 정리는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지난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추천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 S&T모티브, 퍼시스, 금호타이어, S-오일, 동부하이텍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S-오일하고 동부하이텍이 장중 손절매 가격을 터치를 하면서 자동적인 매도가 나왔는데요. 좀 이따 살펴보고요. 한 종목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하이닉스의 상승 굉장히 돋보입니다. 근데요, 이 제 방송을 통해서 하이닉스를 사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보유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제가 5만원까지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5만원까지가 적정한 주가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분명히 우리의 목표가는 통과가 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목표가를 즐기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뛰어나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의 어떤 오버슈팅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까지도요,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좀 즐겨보도록 할게요. 작년 제가 이 주식 승천 시간 통해 가지고 추천했을 때 가격이 28,000원이거든요. 그로부터 한 번도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이 나옵니다. 좋은 종목, 우리 필리피셔가 이야기했듯이 좋은 종목은 영원히 매도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 하나의 신뢰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여튼요, 한번 잘라준다고 해서 또 완전히 하이닉스 떠날 것은 아니고요. 다시 적정한 가격에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여튼요, 다음 주까지는 일단 보유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 모티브인데요. S&T 모티브 흐름요,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좀 잠잠한 흐름이었다가 지금 이틀 전에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뚫어내는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도 소폭 이제 아래 위로 변동폭은 있었지만 그래도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만도가 거의 홈런이거든요. 만도가 거의 홈런을 치고 있고, 현대 위아라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S&T 모티브 역시 지금 타이밍부터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진격 앞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추천 종목이네요. 퍼시스 역시 어제부터 흐름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조금씩 좋아지다가 어제 흐름이 아주 좋아지면서 일단 현재는 역시
강한 매물벽, 이제 재평가 받는 분위기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적정한 평가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 4.9%, 5% 정도인데 제가 설정한 목표가 목표가 35,000원까지는요.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35,000원에 근데 매도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 가격이 떨어야 하면 그때의 상황을 봐서 목표가 상향 이런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금호타이어입니다. 지금 거래소 종목들이 몇 종목을 제외하면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그리고 이런 어떤 몇 종목 제외하면 거의 올라가는 종목이 없이 시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요. 일단 어떤 터닝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관련 리포트들 굉장히 좀 많이 좀 나왔었죠.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 나왔으니까 역시 다음 주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S-오일인데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제가, 작년요, SK 하이닉스 추천했을 때 28,000원. 근데요, 그때 손절 가격이 26,500원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터치를 탁 해버려가지고 종목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빠졌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기업의 실적이 누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셔야 된다고. 요거 우리 매수하고는 순간적으로요, 역시 손절 라인을 탁 터치한 이후로 지금 연일 상승입니다. 그죠? 연일 상승하면서 56,4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이라크 내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또 하나, 6월 반기 배당 지급 많이 될 겁니다. 반기 배당 지급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배당까지 보고요. 7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7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가격은 앞에 5자리는 아니고요. 최소한 6자리 이상은 보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매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룰에 의해서 터치가 돼서 매도 사인은 나간 거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동부 하이텍이 조금요. 흐름이 좀 안 좋으면서 손절 가격이 들어갔는데 원래 이제 6월 초 정도가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M&A 이제 박차를 가할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지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매가 나왔고요. 장세 흐름도 좋지 않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요. 매도하신 분들은 그냥 손절가 6,000원대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도가 되어서 아주 그래도 손실을 어느 정도 줄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요. 이번 이제 기술적 자연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 반등이 나오면 그 가격도 한 6,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는요. 한번 잘라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부 하이텍은 일단 우리가 예측한 범위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 다음 예측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6월 초 정도에 분명히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거니까 6,000원에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한 AS는 마무리 짓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나문의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뭘 잘하면 그 잘하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쵸? 배우면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워가지고 되는 게 있고요. 배워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는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면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어떤 기준점을 삼아야 됩니다. 그쵸? 기준 지표를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아주 대단한, 이렇게 TV에 나오는 여러 이제 전문가, 저도 포함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지표가 되지 못할 겁니다. 분명하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우선해서 우리의 기준점을 삼아야 될 사람은요, 우리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뽑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비법은 뭘까, 이걸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얄팍한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은요,
얄팍한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긴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파가 돼야 되지, 아주 얄팍한 기술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재산을 던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이야기 할게요. 위대한 투자자에게서 배우는 주식 투자 필승법이고요. 그리고 그 뒷단에는요, 어떠한,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밸류밴드와의 접목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 위대한 투자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걔네들은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일 먼저 보면은요, 첫 번째요, 위대한 투자자는 매수 전에 어떤 것을 고민하게 될까요? 매수 전에 고민하는 거, 우리는 매수 전에 고민하는 거는 이겁니다. 저거를 미수로 살까 신용으로 살까? 왜? 이미 매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누구를 따라 사나? 저 전문가 수익률 좋네, 따라갈까? 저 전문가 화끈하네, 따라갈까? 저 전문가 보니까 좀 앞으로 잘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걸 고민하는데, 우리가 위대한 투자자들은 첫 번째 고민은요, 항상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적정 주가예요. 어느 기업을 사기 전에 이 회사의 오늘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얼마가 적당한 가격인가?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적정한 주가는 만약에 15,000원이다. 이런 거를 제일 먼저 고민한다는 거죠. 지금 주가에 대비 저평가냐 고평가냐.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누가 추천을 했고 향후 성장성이 얼마가 되고 아무 필요 없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측은 어차피 반반. 예측은 반 맞고 반 틀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반반이라면 예측은 버리고 현재 과연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거. 저평가된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적정 주가. 그래서 모든 위대한 투자자들은요, 일생을 어디에다 바치는 겁니까? 이 적정 주가를 어떻게 찾아낼까? 어떤 기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찾아낼 건가를 일생을 두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요, 적정 주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적정 주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차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그것만 중요한 줄 알았지. 우리는 그 위대한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적정 주가를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항상 이들처럼 적정한 주가가 얼마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죠? 요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서, 앞으로 이 기업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이든 필립 피셔든요, 코카콜라 주식을 샀을 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 같아서. 그게 코카콜라가 앞으로 성장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때 당시 콜라 마시다가 사이다로 바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정 주가 대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가격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바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 바로 이제 매수 전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도 여러분도 똑같이요. 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면 이제 이들의 위대한 투자자들의 목표 주가 사면서 목표 주가와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목표를 잡을까? 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작전 세력들이 작전한다고 막 신나게 그냥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온갖 얄궂은 것도 다 하는데, 그랬을 때 개인들의 1년에 그 적정한 목표 수익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작전 세력들은 그래도 한 1년에 한 2-3배 정도 벌지 않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5배 정도 안 벌겠어요? 자, 그게 뭔지 아세요? 작전 세력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작전 세력이요, 개털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번 사람보다 다 깨먹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막 올라간 종목만 보면 요거 작전 세력이 붙었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농담삼아 어떻게 작전 세력들의 목표가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그 가격이 목표가예요. 개인들한테 떠넘길 수 있는 가장 많은 물량을 가장 하루에 많이 팔 수 있을 때가
그때가 목표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종목들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주식을 사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거 한 1년 동안 가지고 계세요. 요거 한 1년 보면 좋을 것입니다. 뭐 5년 보면 좋을 거예요. 아니 1년 뒤 5년 뒤를 어떻게 알아서. 삼성전자가 2분기의 실적은 분명히 영업이익이 8조 이상 넘어가는 거는요 100%입니다. 100%. 근데 5년 뒤에 분기 실적이 8조 넘어가는 거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장기로 가요? 못 간다 그죠? 이 사람들의 목표 주가와 기간은요 어떠냐? 없다. 5만 원 되면 팔아야지 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 1년 동안 가져가야지 하는 게 없어요. 다만 고평가가 될 때까지 될 때까지라는 게 바로 목표 주가이자 목표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야지. 며칠만 사야지. 며칠만 들고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길어지는 종목이 있고 또 그때까지 가져가야지 했는데 금세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어떤 수익률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평가가 되느냐 이것만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가 이제 투자 비중이 있어요. 그죠? 투자 비중. 자,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별로 치면 적정 주가가 이 사람들의 별로 5개 제일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투자 비중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비중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간의 미국의 어떤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면은요. 결국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증권 이론에 다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종목 선택의 능력보다 종목 배분의 능력이 이 펀드의 수익률을 훨씬 더 결정짓더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 비중 조절. 요거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저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배워 나가야 될 거예요.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매수 전, 목표가, 그리고 투자 비중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자, 매수 후에 어떻게 돼요? 4번. 매수 후에. 매수한 다음에는 비중도 조절했고요. 그죠? 매수한 다음에 뭐 하느냐. 자, 질적과 양적 관찰입니다. 관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질적이라는 것은 이 기업을 자기가 매수를 했잖아요. 이 기업의 사장의 횡령이 있느냐, 사장의 마인드, 새로 들어오는 임원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그죠? 이 기업에는 뭐 새로운 특허 권리가 생기는지, 영업권이 양수를 받는지 이런 질적인 내용들의 변화를 계속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양적인 변화. 양적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실적이죠. 이 기업이 많은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순이익이 증가되고, 이러한 적정한 현금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즉 뭐냐면, 주식은 저평가된 상태에서 산 다음부터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관찰은 안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 한번 볼까요? 사고 나면 뭐만 관찰하느냐? 개인 투자자는 뭐예요? 주가만 관찰한다. 오늘 200원 떨어졌고 300원 올랐고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주가만. 예? and 또 뭐 보고 있습니까? 시장이 올랐고 시장이 안 올랐고 시장에서는 저쪽 업종이 오르는데 내 거는 왜 안 오르고 여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바로 내가 매수한 종목의 질적과 양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변화 속에서 비중을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매도하고 나올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다. 주가가 오늘 하루의 주가, 내일 하루의 주가 이런 포인트, 시장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포인트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예측해봐야 틀리는 거고, 그렇죠? 당일의 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후에는 질적과 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 관찰을 통해서 결국엔 매도 타이밍을 찾아내고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결국 이제 목표가 이제 진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이익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표가 이익 실현.
이때는요, 이겁니다. 이 종목이 고평가 수익이 많이 나서 엄청난 고평가이지만 보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순간적인 고평가지만 계속 고평가 라인을 타고 갈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지금의 고평가지만 내일에는 저평가가 될 수 있는. 이렇다면 보유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예를 들어 목표가라는 것은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 목표가를 제외한 이익 실현은 어느 단계에 살 수 있냐면 고평가 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종목, 또 다른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이 발굴된다면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요것보다는 이게 더 매력적이네 해서 저 종목을 팔고 이 종목을 사는, 이게 바로 매도를 치는 어떤 요령입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가만히 보면 지금 요 5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만 가지고 위대한 투자자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운 게 있나요? 여기에 차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기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식 투자는요, 단순한 거 맞다. 근데 그 단순한 요점이 맞아야 돼요. 단순한 게 옳은 게 아니라 사실은요, 단순하지만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요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들이 아무리 복잡해져 봐야 요 단순한 기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정말 간단하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몇 수 전에는 위대한 투자자는 뭐만 생각했다? 적정한 주가가, 오늘의 적정한 주가가 얼마인가? 저평가되어 있냐? 고평가되어 있냐? 어떻게 나는 적정한 주가를 찾아 나갈 것인가? 그쵸? 그 다음에 목표 기간 설정,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죠? 바로 들어가는 거, 우리 비중,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매수한 다음에는 계속 확인하는 거, 그리고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매도가, 고평가 됐을 때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이 있다면 매수하는 게 바로 이러한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였다. 자, 그러면 요거를요, 요 상황에서 저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이 프로와 제가 출연하는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바로 밸류밴드잖아요. 밸류밴드를 통해서 한 개씩 한번 짚어볼게요. 위대한 투자자들의 1번, 2번, 3번, 4번, 5번의 투자 방법. 첫 번째 뭐였어요? 매수 전이죠. 매수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적정한 주가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적정한 주가를 밸류밴드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왜? 밸류밴드는 재무제표와 시장 가치를 결합을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도출된다? 적정 주가가 도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이걸 사용했다 이거예요. 재무제표와 시장 가치의 결합. 그런데 워렌 버핏은 다른 방식으로 한 철저히 재무제표만으로 분석을 하죠. 투자자들은 좀 다르겠지만 거의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매수,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적정 주가였는데 이걸 통해서 적정 주가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 투자 기간 또는 수익률. 요거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밸류밴드도요. 그 밸류밴드를 타고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마음에 드는 대로 일찍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어떤 가격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 수익률은 얘네들의 투자 방식과 이걸 통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1번도 위대한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밸류밴드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2번, 기간과 수익률도 가능하네요. 세 번째, 투자 비중. 이거는요, 뭐, 이런 밸류밴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뭐죠? 각각의 학습이 필요하다.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는 어떤 지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나의 요구 수익률. 나는 1년에 몇 %를 벌어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에 2~3배를 벌어야지. 그러면은요, 각 종목당, 종목 100개 사가지고 쫙 열어놓으면 1%씩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3배가 벌어질까요? 절대 벌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에 맞게끔 뭐 투자 비중은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요거는
위대한 투자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우리도 각각의 나름대로니까 제외가 되는 부분이겠죠. 하나 또 아까 빠졌는데, 자, 양적, 질적 분석이 또 하나 있네요. 그죠? 질적 분석. 질적 분석을 어떻게 한다? 관찰한다 그랬죠? 질적 분석, 요거는요, 밸류밴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밸류밴드가 사장이 바뀌고, 사장이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특허권이 들어온 거,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밸류밴드는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은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양적 분석.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시장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좀 침울해지고, 시장의 반응이 아주 좋아지고, 시장의 저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여가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양적인 분석은 가능하다. 그렇죠? 결국 뭐냐면, 목표가, 정확한 이 종목을 우리가 이 실현할 때의 목표가를 알 수 있느냐? 있다. 즉, 무엇을 통해서? 고평가냐, 고평가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 추천 종목에도 밸류밴드가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밸류밴드를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밸류밴드, 탁탁 나가는 이 밸류밴드를 어떻게 여러분들 활용해서 직접 수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론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밸류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했느냐. 이 부분만큼은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이제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주식 투자 좀 재미가 없으시죠? 좀 머리 아프지요. 저 머리 아픈, 머리 아픈 것도요, 잠시입니다,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서머 랠리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더 시작할 네.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유 종목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볼게요. 네. 예,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성창 오토텍 하고요. 솔리드, 그리고 대한전선, 현대증권,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20, 20, 20, 20, 20 5개, 5분의 1 포트 비중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틀린 거 네. 있습니까? 맞죠? 네. 네, 뭐 비중 좋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종목들 선정을 할 때 네. 주로 어떤 툴을 사용하십니까? 즉, 뭐, TV를 본다, 인터넷. 예. 방송 보고 네.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네. 매수하죠. 그래요. 투자 보통 통상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종목당 보유기간, 평균. 보유기간이요. 네. 이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오래된 것도 있어요. 예. 근데 평균적으로는 뭐 한 달, 몇 달? 한 달에 2, 3개월. 2, 3개월. 목표 수익률은요? 한 몇 % 정도를 내 수익 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그 목표가 정도에서 그냥 매도하지요. 네. 근데 그거 매도 시점이 잘 안 맞고요. 그래서 네. 또 손절을 잘 못해요. 네네네. 그래서 자꾸 주식이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로스 어벌징이라고 해가지고 손실 회피, 손실을 더욱더 싫어한다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올라갈 때 빨리 팔고요. 떨어질 때는 못 팝니다. 그게 네. 이제 일반 개인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작용되어 있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절을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선택은 뭐냐면 손절 안 할 종목을 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데요. 네. 여튼 지금 한 종목씩 제가 이제 평가를 해볼 테니까요. 제가 하는 제 방송은 많이 보세요.
네, 많이 봐요. 예, 제 방송은 항상 어떤 거 합니까? 예. 밸류밴드나 철저히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위주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요. 성창 오토텍이요. 네. 지금 이제 분위기는 좋아요. 그죠? 네, 분위기는 사실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서 조금, 네, 그러니까 업황 분위기는 좋은데, 지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제 나왔네요. 밸류밴드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이미 여기 앞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여기는 네. 완전한 고평가니까 매도가 돼야 되는 자리죠. 제일 윗단에 올라가 있죠? 예, 예. 저때 매도하고요. 각도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밸류밴드 각도가 쭉 올라가다가 이쪽 각도는 각도가 더 세집니까? 이 앞에보다 각도가 약해져요. 예. 약해지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점에서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적정한 수준의 가격은 얼마냐면 6,400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성창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예.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재 가치 이제 기업의 이제 본질 가치로 본다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6,500원 정도가 적정가예요. 예. 그런데 조금 더 가격을 상승한다면 이 한 8,400원 2차 밴드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2차 밴드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6,500원 되면은 다시 한번 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밸류가 조금 하단으로 살짝 이제 지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6,500원 넘어가면 좀 예. 다른 좋은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항상 팔라고 하면은요, 옆에서 쿡쿡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거 앞으로 성장성인데 좋을 거예요. 가져가라. 그거 믿지 마시고, 그냥 예. 한번 팔고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자, 예. 두 번째 종목이 솔리드인데요. 예. 이 모양 한번 보시죠. 아, 방금 봤던 거하고 모양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느낌이 딱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요. 보세요. 밴드가 위로 촥 올라가죠? 예. 이게 주가가 갈 길을 갖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만큼 실적이 이만큼 개선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가져가야죠.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한 6,900원 정도, 7,000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올라가고요. 대신에 이게 7,000원에 팔지 마시고, 꼭 한번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 한 8,200~300원까지도 충분히. 아, 장기. 그렇죠. 그래요? 이 흐름이 너무 좋아요. 일단, 이 흐름은 주가가 올라가서 흐름이 좋다는 게 아니고, 기업의 재무 상태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전망이 굉장히 좋으니까 솔리드. 요놈 마음에 듭니다. 예, 솔리드는 마음에 들어요. 상장 오토텍은 조금 안 좋고, 솔리드는 마음에 듭니다. 예. 그 대한전선은요, 네. 요거는 나오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뭐, 밸류밴드고 답이 없어요. 요거는 아직까지 너무 불확실성이 커가지고요. 예. 요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매수 가격이 2,170원이신데요. 예. 그 가격 근처 되면 바로 매도하시자고요. 그 가격까지 오질 않네요. 아, 지금 2,040원이니까요. 꾸역 올 거예요. 아니, 거기서 움직이질 않아요. 네, 꼼짝을 안 해요.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바로 옮겨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자고요. 제가 오늘 추천한 종목으로 바로 사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요거는. 예, 일단 대한전선은 좀 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증권입니다. 아, 이거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거 좀 아깝습니다. 그죠? 시장이 다시 급락이 들어오니까 현대증권이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현대증권,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지금 어떠냐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쪽에? 네. 방향이 떨어지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 떨어져요. 살짝 펴져요. 이쪽에. 조금 펴지죠. 이게 뭐냐면 최악의 국면을 통과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최악의 국면을 통과했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현대증권은요, 일단 보유고요. 이거는요, 일단은 좀 더 가져가서 6,300원 정도까지는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증권주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요거는요,
사신 금액 이하로 파시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세요. 현대증권은요. 예, 예. 네,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성중공업 보면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종목인데. 아니, 전문가님. 예. 추천하는 것도 봤어요. 예, 자, 보실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뚫고 내려갔죠, 완전히. 네. 뚫고 내려갔는데, 이쪽에 밴드를 한번 보세요. 떨어지는 각도가 어땠어요? 실적의 각도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죠? 네, 가파르게. 그런데 지금 딱, 갑자기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떤 게 나왔어요? 떨어졌던 게 어떻게?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죠? 예. 2분기에요. 예. 2분기에 삼성중공 영업이익이요. 2천억 이상 나올 가능성 거의 99.9%입니다. 아, 예. 1분기에 전부 다 손실 대손 충당 5천억 이상 5천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중에서 넘버원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저평가 절대 팔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매수하면 안 되나요? 조금 매수 물타기 이런 건 그건 곤란하고요. 야, 일단 예, 딱 예. 20% 정도는요 꼭 가져갑시다. 예, 20%만 그대로 유지하세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면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돼 저평가 삼성중공 같은 이 종목들,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요 10년 내에 이렇게 저평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조금 오래됐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괜찮아요. 3개월 기다리셨죠? 앞으로 딱 3개월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수익 많이 나서 나올 거예요. 아, 예.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렇게 이제 뭐 설명 좀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십니까? 예. 예, 꼭 실천하시고요. 적어도 금요일 날만이라도 절대 딴 데 보시면 안 되고 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알았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제 상담은 마치겠고요. 이제 내일장 공여주 들어가겠습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요즘에 제가 이제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200 중심의 대부분은 이제 추천 종목을 들다 보니까 참 요즘에 투자하기 종목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평가는 맞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저평가가 재평가가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면 지치게 돼 있거든요. 여튼요. 그렇지만 분명히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천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설사 그 가격이 순간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사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저는요. 원칙상 손절이 없습니다. 손절이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이 손절했다는 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과 매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 매도와 손절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이너스 손실 보고 매도한다고 이게 손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도의 이유와 손절의 이유는 분명히 다르다. 손절하지 않는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 주 추천 종목 바로 SKC입니다. SKC. 아이고 SKC. SK 주식들 요즘 분위기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요. SKC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부문에서의 수급이요. 계속해서 안정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적정 수준의 좀 안정적인 부분이고 매력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필름 부분이죠. 세계 4위 필름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뭐 솔믹스도 있고 자회사들이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그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태양광 쪽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제 업황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업황의 개선에 따라서 전반적인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자, 중국 최대의 가전회사입니다. TLC죠. TLC에 드디어 광용 필름 납품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용 필름 하면 지금 세계 넘버1이지 않습니까? SKC가. 여기가 납품이 된다면 앞으로 디스플레이 모든 TV 쪽이죠. TV 쪽에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간의 어떤 실적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죠. 빨간색이 매출액인데요. 저는 항상 어떤 걸 중요시 얘기하겠습니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커져야 되는데, 매출의 성장 각도 한번 보시죠.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요, 이렇게 매출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익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로부터 저의 밸류밴드 주가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요, 이 밸류밴드를 제가 계속 가르쳐 드렸으니까 한번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 방향이 지금 어때요? 이렇게 하락이잖아요. 이렇게 하락일 때는 주가가 올라가 봐야 힘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실적이거든요. 실적과 바로 저 자산 가치들인데, 이게 증가가 안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데, 이 포인트가 줄어드는데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를 딱 기점으로 달라지죠.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쪽 통을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네. 그쵸? 아,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되는구나. and 그게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 언저리가 실적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되는 전형적인 어떤 자리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터닝 어라운드 지점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주가도요. 제일 낮은 가격이 이 시점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A 포인트에 매수하신 분들이 최고의 포인트를 잡으신 거죠. 바로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게 이 밸류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지나갔습니다. 그죠? 지나갔지만 현재 어때요? 주 라인을 향해서 달려간다. 터닝 포인트를 지났으니까 요 라인이 바로 어떤 라인이 된다? 적정 주가의 라인이고 적정 주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밸류밴드 이상 무. 그죠? 그럼 적정 가치 밸류 이상 무. 되죠? 전략.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33,500원입니다. 33,500원. 그리고요. 3개월 목표가는요. 38,000원 잡겠습니다. 저 가격이 충분히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38,000원 잡겠고요. 손절매 가격. 손절매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룰상 손절매 가격만 적어놨는데 3만원 볼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 만약에 3만원을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만큼 빠져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SKC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한번 공략해 봅시다. 아주 매력적인 수익률 분명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밸류밴드 그리고 저희의 적정 주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많이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항상 여러분들 직접 저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요. 여러분들 제가 샘플러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증들 일거에 불식시키고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투자 기법들 개별적으로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일요일 밤 9시에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